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국회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자 김 여사가 대통령실에 거짓 해명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김 여사는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 시스템이 경보음을 울렸을 때도 부적절하게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목걸이가 논란이 되자 국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빠른 해명으로 논란을 정리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동의했습니다.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는 게 오히려 오해를 안 생기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위원장님께서 비서실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순방 당시 착용한 귀금속 3개 중 2개는 지인에게 빌렸고 나머지 1개는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검팀 수사로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귀금속은 모두 서희건설 측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등 조사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거짓 해명을 김 여사가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일부러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할 이유가 없는 만큼 김 여사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집사 김예성 씨 업체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 투자를 받은 것과 관련 지난 2023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조사에 나서기 직전 김 여사가 김 씨에게 사전에 연락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결국 특검팀은 김 여사의 부적절한 국정 개입이 국가 시스템의 여러 경고 장치들을 무력화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김 여사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감싸기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낌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허위 학력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의혹을 제기한 측을 탓했고 무슨 채용 비리 이러는데 이런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 김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는 피해자 행세를 하기 바빴습니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윤석열의 김건희 감싸기는 대통령 당선 뒤에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김 씨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통화하는 등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오히려 순진한 부인이 악마화됐다며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또 김 씨가 대낮에 명품백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인정에 치우치다 그랬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건희에게만 박절하지 못했던 정권은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야당의 비판을 외면한 채 내란까지 획책하다 몰락의 길을 걸었고 부부는 3년 만에 모두 구속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제로로 불렸던 김 씨가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실려온 첫날 정치권에선 이제라도 김건희 감싸기를 중단하고 윤석열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김건희를 향한 윤석열의 감싸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실직고하고 우리 국민들의 지엄한 처분을 박절하지 못했다라며 방패 노릇하기 급급했던 윤석열은 이제라도 특검 조사에 응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늦었지만 국민께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구속되기 직전 입을 다물었던 모습을 끝으로 지금까지도 구치소에서 버티기로 그는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처음으로 사과를 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할 때, 구치소에 갇히기 전 마지막 항변에 나설 때도 그랬습니다. 검은 옷은 그러나 견고한 거짓을 덮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지만 허위를 감추고 있는 공손한 형식은 농락과 같았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거대한 거짓 덩어리였습니다. 박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쪼만한 파우치를 거절하지 않았던 건 빙산의 조각 하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명품 가방에서 다시 시계와 목걸이로 이어지면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욕망의 민낯은 속물 드라마의 주인공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김건희는 주연이었고 그러나 드라마 밖에 있었고 무대는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외교, 인사의 뒷무대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자신과 가족의 이익과 연결시킨 의혹이 있습니다. 김건희에게 대한민국은 쉬웠습니다. 뇌물과 이권을 챙기는 데 쉬웠고 벌을 피하기 위해 죄를 지우려는 데 쉬웠습니다. 국민에게 엄중했던 법은 그 앞에선 이중적이어서
그는 법 앞에서 특별 우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를 방어하는데 국가의 제도가 동원됐습니다. 지난 겨울 헬기를 국회로 날아들게 한 것이 그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세간의 말처럼 그는 어쩌면 가장 대한민국을 위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와 자괴스러울지언정 국민이 선출해서 권력을 위임한 이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는 김건희 씨도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지만 이제 궁지에 몰린 자신이 스스로 찾아낸 답안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의 막후 권력은 탐욕을 쫓았습니다. 수치를 알지 못했기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경고는 대통령의 부인이 되기 전부터 나왔지만 비선 실세와 국정농단이라는 선례도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김건희는 금기어였습니다. 그의 행보에서 곳곳에 먼지가 일었지만 김건희는 건드리지 못하는 영린이었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북은 찢겨져 있었습니다. 자랑스런 K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이라는 뉴스는 해외로 긴급 타전됐습니다. 그가 감춰왔던 모습을 하나씩 뽑혀 나오는 길게 뻗쳐진 의혹의 뿌리들을 확인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혐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수임번호 4398 김건희. 일단 변호인 이번에 두 가지인데 영장이 처음에 나온 거는 예.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세 개를 주력으로 꼽았거든요. 처음에 특검이. 근데 수사도 이제 이게 우선순위가 1, 2, 3이에요. 왜 도이치모터스로 영장이 나왔냐? 가장 혐의가 도이치모터스 혐의가 예. 가장 명백해요. 제가 여기 스픽스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때 8월 3일 날 여기서 제가 한번 처음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 김범수 전 아나운서 있잖아요. 제가 다시 그 차명계좌 3억 원까지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해 주시지. 근데 이제 특검이 예. 수사를 하고 있어서 특검 쪽에서도 이제 제가 수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근데 김범수 전 아나운서는 8월 3일 소환되는 순간에 마지막에 다 불고 나왔어요 이미. 다 불고 나왔고 네. 자신이 계좌에 이용됐다. 김건희 공범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3억 원 차명 계좌 이제 빌려줬고 김건희가 차명이라고 한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1억 얼마 정도 이제 했고 차익은 얼마 안 돼요. 차익은 얼마 안 되는데 몇 천만 원대더라고요. 네. 근데 주가 조작이란 거는 이게 포괄일제이기 때문에 차익이 얼마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진 않아요. 예,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군요. 당연하죠. 그건 차익은 예. 자기가 그 4천만 원을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는 400억을 얻고 싶었죠. 근데 주가가 그렇게 이동했을 뿐이에요. 네. 본인이 컨트롤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기죄랑 주가 조작은 좀 달라요. 근본적으로. 사기는 자기가 베팅 액수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해먹을 만큼 내가 설정하고 들어가는데. 그렇죠. 내가 4억 더 먹겠다. 예. 이렇게 설정하는 거랑 예. 애당초 범죄자가 그걸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주가 조작은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 엑시트를 언제 하느냐. 예.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사실은 23억을 먹었던 김건희의 모녀나 최은순 모녀나 김범수나 넣으려면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차피 특가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김범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봉관 회장, 서희건설. 서희건설 똑같아요. 예.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자수하고 참작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15년 전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수사에 협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이 공식적으로 없지만 그래도 참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부인하면 같이 딸려 들어가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를 불었고 김건희가 첫 번째 걸린 법이 그래서 자본시장법이에요. 예. 이걸 잡아놓고 결국 영장은 어떻게 받았냐면 죄는 이미 혐의가 입증이 됐어요. 이거는 자료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는 지금까지 약을 많이 쳐와서 나름대로 방어하는 전략들이 좀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검찰에서 사실 무혐의 처분 내린 건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를 좀 굳게 믿고 있었을 것 같아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쵸, 그쵸. 나 과거 이거 털었는데 안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죠. 라는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는. 근데 네. 어쨌거나. 그래서 예. 이제 이게 통정 매매냐, 1인 매매냐, 여기 이제 약간 좀 세부적인 싸움부터 시작해서 네. 김건희 쪽에서 법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반클리프 같은 경우는 저는 특검이 이걸 의도했다 봅니다. 빌드업 해놨다? 예,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 특검이 설마 특검이 그러니까 반클리프 이게 지금 영장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김건희 쪽에서 별건으로 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냐라는 주장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안, 예를 들면 사안이라는 거는 건진법사의 통일교 뭐 그리고 당원 모집 이 사안이거든요. 건진법사 영장이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건진법사가 뭘 했는데 예를 들면
그리고 명태균이 뭘 했는데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무상의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뇌물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각 사안별인데 반클리프 같은 경우는 들어는 있었어요. 들어가는 있었는데 그래서 반클리프로 뭘 했는데 이렇게는 안 들어가 있던 거예요. 예. 이게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결국 서희건설과의 바터를 통해서 반클리프를 받고 자리를 준 것 아니냐, 예. 내간 매직 아니냐, 뇌물죄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예. 예, 이게 뇌물이냐인지 알선수냐 차이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 쪽에서는 방어를 못한 겁니다. 혐의가 딱 그래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김건희의 거짓말을 칠 거라고 확신한 거죠. 너 이거 모조품이라 할 거지. 했는데 아니야 할까 톡 들어온 거예요. 김건희는 예측대로 움직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봉관 회장이 그 소위 말해서 자수서를 낼지 몰랐겠죠. 예. 네. 그래서 감쪽같이 숨긴 거고 원래 뇌물죄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뇌물죄는 수사를 착수하잖아요. 뇌물이 원 자리를 찾아 돌아간다는 격언이 있어요. 네. 준 사람에게 다시 돌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보면 이봉관 회장이 나토 가기 전에 예. 2022년 당선되고 직후에 네. 그 선물하잖아요. 예. 이제 귀걸이 뭐 지금 브로치까지 나왔는데 반클립 선물하고 나서 논란이 되니까 국회 운영위에서 이게 민주당이 고발을 합니다. 이거 도대체 뭐냐? 이게 6천만 원짜리인데 재산신고 왜 안 했냐?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처음에는 지인한테 빌렸다. 그렇게 해명을 하다가 그 시기 즈음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원자리를 찾아가요. 예. 네, 찾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도둑질한 다음에 돌려주면 절도죄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이건 행위에 대한 처벌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알선수의 내지는 뇌물죄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박성근 실장 갔잖아요. 예. 그 자리에 갔잖아요. 그걸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봉관 회장이 돌려주고 나서 김건희 씨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만약에 이봉관 회장도 잘못하면 뇌물죄에 걸려들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자수하진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거짓말 친 겁니다. 2010년 홍콩 갔을 때, 예, 그 한 지금 15년 전에 네. 예, 홍콩 모조품을 샀고 어머니한테 드렸다.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오빠의 장모 집에 지금 그게 모조품이 있었다. 예. 그래서 나는 잠깐 빌려 쓴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특검은 이미 돌려받은 이봉관 회장은 실물을 들고 있었고 그 실물과 모조품을 동시에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봤죠. 그걸 받았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예, 김건희 씨가 누구한테요? 이런 질문하잖아요. 예, 아니라고 하면서. 예.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이미 증거인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준 거고 그래서 영장이 나온 거예요, 사실. 아니 명태균 씨도 그랬거든요. 그때 예. 자기가 그런 거 잘 봐가지고 잘 통했다. 그리고 막 신기는 거를 그러니까 되게 서로 좋아했다. 대부분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인연이 있었다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맨날 틀려져요. 또 이 사람은 또 국민의힘이 약간 사정을 잘 알만한 분이 그러는데 건진 통해 가지고 또 김건희랑 알게 된 사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야 추억의 이름인데 뭐 천공이라든지 그 얼굴 박사라고 백재권 예, 뭐 이런 인물들 뭐 지금 말씀하신 명태균, 건진 주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 예, 무속과 연결돼 있는 것이라 그 국정을 뭔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것 과정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모골이 송연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게다가 그 오방주 5개 기둥.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다 최재형 목사가 원래 2년 전에 폭로했죠. 국회에서 기자회견. 근데 이제 경호처에서 그걸 이번에는 경호 확인한 거죠. 철거를 했다라는 거고 한겨레 단독 보도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어쩜 그런 그 방송을 제가 같이 했는데 뭐 최재형 목사하고 그거 폭로하고 사진 그거 위성 사진 공개하고 그래서 그 오방 그 시설 그 원리도 있어요. 보니까 이게 깜빡이 있고 용산에 이전할 때 빠뜨린 건데 그 원래 저 경복궁 넘어 청와대 있을 때는 그 관악산이 양기를 이렇게 뽑는 걸 남산이 막아주는데 용산에 오니까 방어 시설이 없어진 걸 깜빡 놓쳤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끝난 뒤에 서둘러 그 만든 시설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 오방 그러니까 사천항에다가 5번째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절에 가면 사천항 있잖아요. 거기 하나가 더 더하면은 사방 더하기 하나니까 오방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과 가운데 같은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걸 해설해 준 스님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이프 안에 뭘 넣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그 마늘, 소금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마늘 소금을 넣어야 그럼 된대요? 썩었겠구나. 뭐 가치가 아니 물론 그런데 주술적인 뭔가 의미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넣으려고 그 시설을 만든 거지. 그 시설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대요. 왜냐하면 그걸 흉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용수를 흘려내보내거나 하는 큰 파이프 형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배수 용도라면 뉘어서 땅에 묻어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흘러가게. 이걸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다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 그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하수도 아니고 헬기장의 비탈이라고 잔디. 거기에 뭔 하수요? 거기에 세로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배수 시설이라고 자꾸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그걸 만들고 나서 그 파이프 안에 뭘 넣어놨는가 여기까지 조사를 하면은 이 무속의 정체가 나오는. 근데 이제 경호처에서 그 내용을 지금 알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왜 몰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거 당시의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뭔가 설명이 안 되고 있고 한겨레에서 대통령실 당시 출입하던 기자가 지금 저희 뉴스다이브에 그 이승준 기자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거길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곳이 아니었대요. 그렇구나. 헬기장이잖아. 네. 그거는 헬기장은 통제가 되죠. 그리고 이분이 그 체력이 크게 좋으신 분이 아니라 이승준 씨가 그 기자 정신이 부족한 거예요. 체력이 너무 많이 못 쫓아갔나 보네. 언론인의 지나갈 수가 없겠다라는 거지. 체력으로는 와 그런데 진짜 황당하다. 그걸 돌파하는 게 기자입니다. 그리고 기자 맞아요. 그리고 저 사철나무로 이렇게 가려놨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그런. 자 그리고 JTBC 보도 내용 중에 건진과 김건희 씨가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전화기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건희2 그 정지원 행정관이 들고 있었다는 그 전화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전화에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반말을 하더라. 다 반말이에요. 예. 그 어느 정권도 종교 쪽에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큰일을 도모하는 것도 좋으니 생각해보고 답 줘라. 답 줘라. 답을 줘. 그리고 비밀리에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네. 등의 이제 표현들이 오갔다는 겁니다. 그냥 저는 메시지만 보고는 굉장히 다정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해줘. 이렇게까지 가까웠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요? 완전히 가까운 거죠. 왜냐면 이상하다고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그 건진법사 법당에서 핸드폰 나오고 2014년부터 16년 사용했던 핸드폰 나왔지. 그다음에 김건희 씨 처음 그 진술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건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해준 것 뿐이다. 그랬죠. 실제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왜 건진을 대신해서 자기가 인사하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다 반말에 서로 간에 진짜 되게 아껴주는 사이 같고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반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격이 좀 달라지면 존대를 하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신부님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신부님한테 존대하듯이 약간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데 계속해서 반말을 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러니까 건진이 정말 유효한 청탁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유효한 고리였겠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고 저는 또 하나 웃겼던 게 이건 아까 서성민 씨 얘기긴 한데 시스템적으로 앞으로는 전화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안한 게 김건희 씨가 그냥 비서 통해 가지고 전화를 받는 거니까 김건희 씨의 약간 수준이라는 게 시스템적 이러면 뭔가 대단히 좀 체계적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데 그냥 비서 통해서 한 단계 그냥 두는 허들을 뒀을 뿐인 거. 그러니까 이렇게 허술하니까 거짓말도 이렇게 허술하니까. 그러니까 직통으로 전화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상대방 거기다 대고 직통으로 전화하는 것처럼 뭐뭐 해줘라. 뭐뭐 해라. 건진만 직통이 됐던 거지. 시스템의 예외. 그럼 이렇게 따지면 진짜 말씀하신 거 서성빈 씨는 수행비서 그러니까 유경옥 전 행정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쪽으로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전화가 왔다. 받을 수 요게 시스템이라는 거고. 건진은 정지원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연락했다는 그러니까 정지원을 통한 것이라면 그 전화기를 누가 보고 있었겠냐? 건희2 전화기를. 건희가 보고 있었어. 건희가 보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반말로 뭐 이랬으면 좋겠네요. 저랬으면 좋겠네요. 건희가 보니까 그렇게 더 했던 거. 그러면 건희 그러니까 건희라 그러면 안 돼요. 김건희 씨는 건진을 뭐라고 불렀을까? 오빠? 뭐 성배 오빠? 성배 오빠. 성배 오빠. 건진 너무 이상한데 성배 오빠는. 아무튼 뭐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 좀 이렇게 높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통일교 입장에서는 건진을 통해서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근데 왜 건진이 아직까지 영장을 안 치냐고요. 그러니까요. 난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 지점이 지금 저희의 의문입니다. 건진이 왜